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정은승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최하고 KBS 미디어와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이 주관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2014 나에게 드림이라는 주제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2014년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는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주고 또 그 꿈을 키워줄 수많은 멘토들과 함께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토콘 드림 하이는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더 알찬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에듀넷과 유튜브,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유스트림 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이 돼서 방송 제작 현장을 직접 보실 수 있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요즘 그 가슴 아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고 우리 학생들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수록 우리의 희망이 바로 여러분들의 꿈과 그 미래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나에게 드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마장중학교 시청각실에서 마련을 했는데요. 이 마장중학교에 아주 제주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토크 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장중학교 모든 북 동아리 두드라게 공연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디자인 누구나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디자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서 이 말이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외관을 꾸미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 또 배려가 깃들 때 비로소 진정한 디자인, 좋은 디자인이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을 하신 분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12억, 정말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12억짜리 냅킨을
만든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12억짜리 냅킨.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분 어서 모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실제로는 뵙는 것 같아요. 네. 먼저 학생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중2예요? 1? 나는 방송에 출연해달라 해서 어떤 분들이냐고 물어봤더니 중2라고 그때도 1학년, 2학년이라 들어서 제가 첫 마디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다. 와, 무서운 사람들 만났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조그마네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네, 중학생이 무서워서 뭐 북한에서도 못 쳐들어오고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참 지금 뭐 고민도 많고 질문도 많고 톡톡 튀는 시기라서 사실 저도 오기 전에는 그래서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은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그쵸? 선생님. 네, 혹시 아직 선생님 유명한 분이시라는데 누구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제품을 먼저 보시면 선생님이 디자인한 작품들을 보시면 아 이분이구나 하실 것 같거든요. 먼저 제품으로 좀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직접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제품이라고 해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친구들은 너무 어려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주 어렸을 때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이리버라는 그 MP3 플레이어가 있었잖아요. 목에 거는 이게 그 목에 거는 MP3 플레이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이거는 엄마들이 썼겠죠. 화장할 때 이렇게 컴팩트인데 한 손으로 누르면 열리는 거. 그거가 전지현 씨가 광고에서 유명해졌죠. 근데 여기 디자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 디자인 스토리 뭐냐면, 내 와이프가 갖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손으로도 얼굴 볼 수 있는 컴팩트. 옛날에는 전부 다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한 손으로 자꾸 열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문득 저한테 한 손으로도 이렇게 열고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머리에 떠오른 그림이 그러면 슬라이드 해서 뚜껑을 이렇게 거울 볼 수 있게 해주고 한 손으로 밀면 열리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와이프를 되게 기쁘게 해줬는데 진짜 기뻐한 사람들은 와이프뿐만 아니라 한 150만 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좋아했었던 이런 상품. 아마 어려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나온 폰 중에서 가로본능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폰들이 전부 다 디스플레이가 세로형으로 있었는데 내가 TV를 보다가 문득 TV는 다 가로형인데 왜 폰은 세로로만 볼 수밖에 없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본 스케치가 여기 나오죠. 저기. 그리고 저 스케치대로 그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이 이거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화면을 돌리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아저씨가 아예 화면을 손으로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화면을 가로로도 봐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던 작품입니다. 아마 이때쯤에서 아까 그 가로본능쯤 돼서 거의 태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그 한 12년 전이니까 거의 한 2살 때겠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거는 집에서 먹는 이제 포터블 가스쿠커인데 보통 이렇게 네모나고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죠? 랍스터 같이 이렇게 발이 달린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피면은
냄비 올려놓을 수 있고, 안 쓸 때는 딱 누르면 접혀서 보통 이런 쿠커보다 한 반 정도로 줄어요, 사이즈가. 그래서 굉장히 예뻐서 이게 미국의 그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디자인 어워드에서 골드 어워드를 받아서 나로서는 생애 최초로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받았었던 작품입니다. 이게 작품이 아마 1991년도에 그 디자인이라는 영국의 세계적인 매거진의 커버 스토리로 그때 나왔었던 건데 1991년이면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아마 그때쯤 태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10살. 그때 태어나신 분 여기 있습니다. 2001년도에 태어났어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면서 알았겠지만 뭐 MP3부터 휴대전화, 화장품 케이스, 가전제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드는 일을 하는 산업 디자이너이세요. 근데 제가 앞서서 소개해 드릴 때 12억짜리 냅킨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도 그 소개를 드리면서 사실 냅킨 하나가 12억을 할 일은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만들었었던 첫 번째 책의 제목이었어요. 책을 이제 만들면 출판사에서 뭐 제목을 이거 어떠냐 이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최종 선택이 된 건데 책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는 바로 냅킨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스케치북이나 무슨 노트북이나 이런 걸 찾기 전에 어떤 때는 날아갈까봐 빨리 옆에 있는 종이를 집어서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냅킨에다 그렸었던 그 그림 가지고 회사에서는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번다. 그래서 스케치 한 장이 100만 불은 한다라는 이제 뜻으로 12억 원이 그 당시에 100만 불이었어요. 그래서 12억짜리 냅킨 한 장. 이렇게 썼는데 그 제목을 쓰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웨이터 성공 스토리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정말 이 치열한 아이디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 디자인의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학교에서 또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 잘 기록해라,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 디자인의 세계에서도 정말 순간에 뭔가 떠오를 때 냅킨이라도 이용해서 이렇게 메모를 한 게 엄청난 이런 성과를 또 냈다는 게 놀라운데 이렇게 많은 정말 대단한 제품을 디자인하신 분이 보셨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지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꼽는 제품이 혹시 있으세요? 이 세상에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죠. 아마 스마트폰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10년 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나왔을 때 우리 그 생활을 우리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 폰 디자인 하나가 상당히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그러한 세상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공감을 하고 우리 신세대들은 물론 또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선생님이 어렸었던 시절에는 디자이너, 더더군다나 산업 디자이너라는 그 말 자체도 생소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딱 여러분만 할 때 중학교 시절에 이 꿈을 가지게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렇긴 하죠. 내가 16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학생들은 한 13살? 14살? 그러니까 이 학생들보다 제가 훨씬 클 때죠.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나 16살 때는 이 앞에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어른 같았었던 것 같아.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더 어린가요, 학생들이? 아마 내가 상상을 못했을지 나도 아마 딱 이랬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생각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었어요. 언젠가 하면은 내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아했던 게 뭔지 아세요? 노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가 끝나면 우리 친구네 집으로 다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네 집에 뭐 없는 게 없었어요. 막 그 당구 연습장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막 이런 집에 갔었는데 나는 그날따라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한 6명이 있었는데 혼자서 그 집 2층으로 올라갔어요. 걸어서.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근데 거기 가보니까 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서재가 꽉 찼어요. 이 벽 하나만한 게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득 아무 책이나 하나 뽑은 게 굉장히 나의 인생을 만드는 것 같아요. 뽑고선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펼쳐봤는데 그 속에 내가 꿈꾸던 모든 게 있었어요. 그 책 속에 내가 이게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었던 자동차, 무슨 멋있는 건물, 또 멋있는 가구, 정말 멋있는 뭐 이 조명기구서부터 뭐 콜라병 뭐 너무 보면 신기한 거. 요즘 여러분들 보면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 근데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굉장히 희귀해가지고 외국 것들 보고 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서 겉장을 궁금해서 한번 딱 이렇게 닫아봤더니 거기에 Industrial Design이라고 써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Industrial Design이라는 용어를? 요즘도 못 들어봤죠, 그죠? 근데 그때 난 그 말을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있구나 이런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결심한 게 나는 크면 이 다음에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고 결심을 했죠. 근데 그때 결심과 지금과 그냥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내가 오늘 여기 학교에 방문하면서 아까 차에서 내려서 들어오면서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만나는 여러분들이 나 그때였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중에도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운명적인 계기를 만날 사람들이 전부 앉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문득 얻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뭐 찾아내는 게 아니라 놀다 보면, 예? 살다 보면 또는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어쩐 이유로든지 간에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하고 싶다? 라고 굉장히 폭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저는 두 번째 축복인 것 같아요. 재주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내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시점이 여러분 정도보다 한 2살 위였을 때, 나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오늘 만남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그때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김영세 대표님께서 딱 여러분만 했을 때 학창 시절 때 우연히 펼쳤던 책에서 봤던 한 단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에서부터 이 꿈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연히 책에서 본 주인공 또는 우연히 TV에서 본 누군가를 보고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정말 멋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길이 내 길이야. 이렇게 확신을 갖고 또 추진을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저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일까? 저 길로 가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도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켰고 학교에서 1등 하기를 바랬고 저희 형은 굉장히 1등하는 학생이었고 우리 집안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은 모범생이고 한 사람은 모험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 모범생은 전교 1등으로 쫙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 모험생 어떤 학생이냐면 선생님보다 창밖이 더 재미나는 사람. 이제 선생님을 봐야지 공부 잘하잖아요. 가르쳐주는 대로 막 받아쓰고 읽고 외우고.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창밖에 애들 축구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자유로우면 하고 싶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시간이 하루에 24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려는 일만 하고 자는 시간 빼고 다 빼면은 혼자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근데 내가 오늘 이 학교에 왔다 가면 아마 여기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공부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싫어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니까 해도 되죠? 제 생각에는 하려는 일만 하는 사람은 모범생이 될 수 있으나 설레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은 하려는 것만 하면 자기의 자유로운 생각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려는 거를 대충 안 하는 친구들, 되게 야단 맞고 뭐 이러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자기의 꿈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공부 손 노래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경우에는 공부보다는 세상이 더 재밌었고 교실의 칠판보다는 창밖이 더 재밌었고 밖에서 이제 많이 보는 걸 좋아했고 영화도 좋아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 책을 통했을 때 그 잡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매거진을 펼쳤을 때 바로 그걸 제가 이게 내 꿈이 바로 여기 있구나 라고 찜을 할 수 있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자기를 오픈하면은 규격 속에만 있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을 오픈하면은 때에 따라서 상상을 하면은 그러면 더 많은 찬스가 온다, 기회가 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학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학교 다니다 보면 할 거 많잖아요. 1교시는 1교시 공부해야 되고 또 2교시 2교시 숙제하려면 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해야 되는 걸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왜 할까? 이런 고민들을 나만의 고민을 하신 게 MC께서 아닐까요? 나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꿈을 상상을 마음대로 이렇게 펼쳐 놓다 보면 하려는 대로 할 수 없을 수밖에 없고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등을 못해도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만 낸다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이 학교 이렇게 걸어오면서 창가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사진 걸어놓은 걸 보면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 문득 스필버그 사진이 보여요. 그죠? 여기 창가에, 그죠? 복도에. 스필버그가 누군지 아시죠? 드림웍스라는 영화사를 만든 사람이죠. 미국에.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참 마음에 들고 좋았다라고 생각한 얻은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스필버그가 자기는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I dream in the daytime. 어때요? 발음 괜찮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I dream in the daytime. 그리고 그 다음에 for living 이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다 알죠, 그죠? 나는 직업적으로 낮에 꿈을 꾼다 이런 얘기죠. I dream daytime for living. 그러니까 꿈은 잘 때 밤에만 꾸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낮에 꿈을 꾸는데 그게 요즘 말로 생계형이다라는 얘기죠. Make living, make business. 그 사람이 낮에 꿈꾸면서 만들어놓은 영화가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나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참 오늘 같은 날 전해주고 싶었고요. 하나 더 나가서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오늘 떠올랐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 해줄까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무슨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Don't dream dream. Dream your dream.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Don't dream dream. Dream your dream.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졸릴 때 꿈꾸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당신의 꿈을 꾸세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꿈꾼다는 그런 말에서도 어떻게 좀 인스피레이션이 됐지만 don't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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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dream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에 꿈꾸란다고 지금 졸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Don't dream dream 해봐요. Dream your dream. 그 말만 오늘 배웠으면은 끝난 거예요.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꿈은 잘 때 꿈 꾸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먹고 향하는 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꿈은 의도적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dream your dream. 오늘의 그냥 메시지로 우리 학생들이 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 신선한 새로 나온 말이거든요. Don't dream dream, dream your dream. 어때요? 네, 저도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딱 여러분만 할 때 이렇게 나만의 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디자이너로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고민도 하셔서 어느덧 이렇게까지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셨는데 그동안 이제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준 잊지 못할 영향을 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수없이 많죠. 근데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은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만났던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빅터 페페넥이라는 교수님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디자인한다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그분의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빅터 페페넥.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은 Design for the Real World. Design for the Real World. 라는 책을 냈는데 나는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내가 디자인 스쿨을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분이 우리 학교 교수님은 아니었는데 운 좋게 그분이 우리 학교에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처럼 방문하면서 강연하러 왔어요. 빅터 페페네 교수가 내가 유학을 다니던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른 대학교 교수님인데 우리 학교에 유학 있는 동안에 특별 강연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포스터를 보고 한 달 이상을 계속 하루하루 기다릴 정도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연할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용감해져가지고 무슨 짓까지 했냐면 저녁에 교수님들만 참석하는 디너 파티가 있었어요. 교수님들만 인바이트 된 디너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 꼭 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못 들어가는데 그냥 살짝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일단 그분의 상석이 어딜지가 예감이 돼서 미리 그 옆에 딱 앉았어요. 높은 교수님이 쭉 들어왔는데 차마 나보고 나가라고는 안 그러더라고. 다행히 이제 그 교수님 옆에 오셔서 제가 교수님 저의 꿈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의 책을 내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읽었는데 그 책을 영어로 된 걸 읽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한 학기만 제가 교수님 학교를 가서 특별히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둘 다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둘 다 실천을 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그분을 만나러 시카고에서부터 미국의 캔자스시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20시간 가요, 차로. 왕복 40시간. 그거를 내가 한 달에 2번씩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분한테 배운 것이 바로 디자인의 핵심은 사랑이고 디자인의 최종 목표는 사람이다. 이러한 그 정말 중요한 진실된 엄청난 메시지를 배운 거죠. 그 전까지는 디자인하면서 우리가 예쁘게 그리자 이런 거 위주였는데 그분을 만나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40시간씩 운전하면서 만나서 배웠었던 그 뭐라 그러나 그분의 철학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고 사람을 살리는 거고 사람을 위하는 거고 이런 엄청나게 훌륭한 일이라는 걸 그분한테 배웠죠. 저한테는 그분과의 만남 그 이상 운명적으로 정말 저한테 큰 모멘텀 전환이 되었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디자인은 멋지고 근사한 거잖아요. 디자인의 핵심이 왜 사랑일까요? 저는요, 굿 디자인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로 가게 되는, 그렇게 깨닫게 되는 과정은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음악 좋아합니까? 이거를 그렸던 장본인이 지금은 가수예요. 근데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엄마한테 쿠폰을 선물한 겁니다. 그래서 첫 겉장에는 이제 Mother's Day 쿠폰북, 미국서 한 거죠. 미국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겉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은 넘겨보면은 카워시라고 돼 있죠. 엄마한테 선물해요. 엄마 Mother's Day에 엄마를 위해서 카워시 해드리겠다. 그림 이쁘죠? 이거는 복스바겐, 이거는 포르쉐. 근데 이 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만기가 있어요. 원카 온리고 하나만 해주고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여기 보면은 expire September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와이프랑 저랑 막 넘겨봤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디시워싱 설거지 해주겠다. 자세히 보세요. 만기가 있어요. 유효기간. 또 이제 넘기니까 런드리 해주겠다. 빨래 해주겠다. 이것도 만기가 있어요. 또 넘기니까 엄마 등 마사지 15분간. 이것도 언제까지 유효기간 있죠. 그 다음에 거라지 차고 청소해주기. 뭐 그 다음에 창문 닦아주기. 막 이렇게 엄마를 기쁘게 막 웃기고 귀여운 그림으로 기쁘게 만들어 드렸죠. 아들이. 근데 마지막 장은 엄마가 울어버렸어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 장 보면서 윈도우 다음에 엄마를 사랑하기 그래놓고 만기 없음 expiration never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고 우리 마이클의 엄마가 울어버렸어요. 눈물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 엄마를 진짜 감동시킨 거는 엄마를 사랑한다. 모든 엄마한테 주는 쿠폰이 유효기간이 있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이 말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 아들이 이거 그렸을 때가 여러분 나이에요. 비슷할 것 같아. 중학교 때쯤 미국서 엄마한테 선물. 근데 이걸 그린 거를 내가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심지어 약간 반성했습니다. 내가 디자이너인데 아직까지 이런 개념을 몰랐구나. 이게 바로 디자인의 최고봉이다. 디자인은 이런 것이다 라고 느끼면서 내가 떠올랐었던 말이 Design is loving others. 아까 소개하셨을 때 설명을 하셨는데 디자인이란 남을 사랑하는 일이다. Design is loving others라는 말이 이노디자인, 내가 만든 회사에 미국에서 만든 이노디자인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우리 회사의 슬로건으로 Design is loving others 이렇게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한테 내가 이거를 설명하고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디자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상품을 디자인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걸 누구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한다면 정성과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느라고 땀을 흘리고 열정을 쏟을 것이다. 만약에 디자이너가 그런 식으로 디자인한다면 히트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이너 디자인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히트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바꿨죠.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냥 물건에다가 이렇게 칠하거나 장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선물하듯이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듯이
만들어낸 창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 말이 이제는 유행어가 됐고 나한테는 이제 디자인이 상당히 그 겉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진실된 무엇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디자인, 굿 디자인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것은 진선미입니다. 디자인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진, 선, 미. 한자 아세요? 진 뭔지 아세요? 선 알죠? 미 알죠? 진은 뭐냐 하면 진실한 기능을 얘기해요. function, 디자인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선은 뭐냐 하면 착한 가격, 착할 선자예요. 요즘에 착한 가격이라면은 싼 가격이죠.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디자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는 아름다운. 그래서 진선미가 갖춰져야만 굿 디자인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기쁨과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장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방문한 기념으로 여기 모인 여러 학생들 중에서 최소한 한 30명은 미래의 디자이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 되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오늘자로 확 늘어야지. 손 들어보세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 오케이. 이분들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손 들어보세요. 네. 약속. 네,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선생님은 정말 톡톡 튀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거만큼 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창의력 있는 인재가 되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지 않아요? 뭐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남과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은 창의력이 생기는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뭐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익숙한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건 다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지 말아라. 이건 다 남이 쓰는 거니까. 이건 남들이 다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세상에 이미 있는 거니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좋은 것이 뭐가 없을까.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것을 참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불편한 것을 참으면 있는 것을 만족을 하면 새로운 것이 안 나오죠. 근데 일단은 불편한 걸 참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좀 까칠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불편한 걸 못 참겠다. 불편한 의자 못 참겠다. 뭐 이런 거. 이 의자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시카고에서 유학 시절에 느꼈던 것은 그 지하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그 그 L이라고 엘리베이터 된 기차 있는데 거기서 나는 문득 휠체어를 타고 막 헤매는 어떤 남자 아저씨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당시 나는 학교 다닐 때였고 학교니까 작품을 하잖아요. 마이 프로젝트를 아이디어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미국의 학교는. 그런 과제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는 충동이 딱 생겼어요. 그런 걸 보면 불편한 것을 참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의 불편함을 참지 말라. 그러니까 나의 불편함 참지 않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거 불편하면 일어나 버리고 말고. 근데 그보다 한 발 더 나가면 이거 그대로 두면 남이 불편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불편함을 보면서 휠체어를 타고 뚱뚱한 아저씨가 지하철에서 막 헤매는 걸 보면서 제가 문득 저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디자인하자. 에스컬레이터 사람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휠체어가 타게 해줄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학교에서 스케치를 하고 모형을 만들고 지금 아직까지 생산을 못했지만 미래 상품 중에 하나로 아직도 남아있는 게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때 휠체어가 접근을 하면 에스컬레이터 양쪽 끝에서 스키처럼 쫙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에 휠체어가 타고
사람처럼 쭉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우선 나의 불편함을 참지 않고 남의 불편함까지도 참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발명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를 그대로 만족하지 않아야 되고 고인물에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인물에 있으면 썩으니까 자꾸만 변화를 즐겨라. 뭐든지 저질러라. 네, 물론 야단도 맞죠. 근데 저지르고 실패하고 남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을 내가 건드렸기 때문에 에디슨이 태어나고 스티브 잡스가 태어나고 그런 거지. 모든 사람이 평준하게 똑같은 일만 정성 열심히만 해서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것이 어떤 무슨 도서관이나 연구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을 과연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 가지면 어떤 분야를 가든지 간에 일반인들보다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노력을 하게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 가는 거죠. 앞서서 디자이너가 꾸민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여러 친구들이 들었어요.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장래 희망이 뚜렷하게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나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 계속 고민 중인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앞으로 10년, 12년 후에 아마 사회생활, 직장생활 뭐 이런 걸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안 줘도 일하고 싶은 게 혹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성적으로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을 갖는다까지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계획은 내 거가 아니라 모든 사람 거죠. 흔해 빠진 거죠. 평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더 특별할 거야 라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안 벌어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월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돈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을 찾아라.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돈은 더 많이 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평범한 직장 가서 큰 돈 벌거나 크게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내가 있는 실리콘밸리 요즘에 보면 젊은 20대들이 세상을 막 바꿔나가고 있어요. 2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이 평생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10배 더 돈을 벌어요. 어린 사람들이. 그런 변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결이 이미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에 10년 후 되면 그 스타일, 그러한 트렌드가 완전히 세계적인 거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10살 위에 형님들, 아저씨들의 스타일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는 10년, 15년 후에는 다른 세상을 만나요.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형님 아저씨처럼 준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을까?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나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 일을 하면 내 일이 생긴다고요. 그죠? 내 일. 그러니까 my thing, my dream. 나의 일을 하면 내일, 미래가 생긴다. tomorrow가 생기는 거죠. 나의 일만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만난 오늘 강연에 온 이분들이 제 말이 가장 필요한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10여 년 후에
사회에 입문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끔찍하게 달라집니다. 15년 후에. 오늘 부모님들, 형님들, 아저씨들 하던 스타일로 일하면 정말 정말 희망 없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쇼크를 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앞서 해주신 말씀하고도 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쫓는 그냥 꿈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나만의 꿈을 만들고 나만의 목표를 만들어 보자고 지금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뭐 예를 들면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노래를 막상 해보니까 음치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데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도 또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 그거 어렵다. 아,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발 좋아하는 게 잘하는 일이었으면, 그거는 나름대로 더욱더 진한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딱 양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파고들면 개가 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생각을 깊이 하고 애착을, 열정을 뜨겁게 키운다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잘하는 일 아닌 일을, 아니, 좋아하지 않는 일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뭐, 농구선수도, 야구선수도, 어떠한 무슨, 기술자도, 디자이너도 자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탑에 있는 사람들, 각 분야의 인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게 일치했을 거고, 좋아하기에 잘할 수 있었고, 잘하기에 더 좋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만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희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학생들 참 할 일도 많습니다. 또 공부할 것도 많고 숙제도 많고 또 그러면서도 나만의 꿈을 쫓아서 어떤 개성 있는 도전도 해봐야 되고 정말 해야 될 것도 많고 해봐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학창 시절에 늘 가슴속에 꼭 품고 살아야 되는 어떤 화두, 잊지 말아야 될 어떤 모토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거를 당부를 하고 싶으신가요? 뭐 자꾸만 비슷한 얘기가 겹치기는 합니다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자기가 자기만의 몫으로 자기의 브랜드로 자기의 이름으로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몰라도 나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음악하는 사람들은 비틀즈였어요. 그 비틀즈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음악을 남겼죠. 그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피카소. 피카소는 무엇을 남겼죠? 그림. 아까 얘기했던 스티브 잡스는 뭘 남겼죠? 사과. 애플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거를 반드시 하나 적어 놓으라. 나는 땡땡땡을 남길 것이다. 나는 형들과 아저씨처럼 그냥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서 평범하게 월급 받고 이렇게 살 것이다를 지금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반대로 더 구체적으로 나는 땡땡땡 무엇을 남길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저를 만난 기념으로 지금 메모해도 좋고 아니면 이따 집에 가서라도 하나 딱 적어 놓으세요. 나는 뭐뭐뭐를 남기고 싶다. 비틀즈는 음악을, 피카소는 그림을, 스티브 잡스는 애플, 사과를,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참고로 나 김영세는 이노라는 브랜드를 남길 것입니다. 내가 그 애착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노라는 브랜드를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구체적인 꿈, 그 비전이 설명이 되는 거죠. 무엇을 남기고 싶다라는 걸 가지면 그런 것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라마의 토크 콘서트 디자이너 김영세 대표님과 또 마장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하고 싶은 질문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장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또 방송을 함께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대표해서 또 질문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공연 마련했습니다. 마장중학교 클래식 동아리 알레그레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최하고 KBS 미디어와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이 주관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아이 2014 나에게 드림. 네, 이번 순서는 학생들의 질문 시간입니다. 마장중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네 분의 학생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자, 자기 소개부터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학년 5반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은 혹시 제품 말고 다른 거는 디자인 해본 적 혹시 없으신가요? 근데 우선 어쩜 이렇게 똑 부러지죠? 이가은, 정말 예쁘고 똑똑한 보이네요. 아니, 뽑혀 나온 거예요, 질문하러? 질문이, 다른 디자인 한 건 없느냐? 우리 회사에서 주로 이제 제품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디자인이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요. 뭐, 공간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뭐, 브랜드 디자인이라든가, 또 서비스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어요, 인허에서. 그래서 최근에 한 1년 전에 내가 디자인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한국에서는 보람을 느꼈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태극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태극기에 나오는 선이 있어요. 선. 직선과 곡선 있잖아요. 사괴, 건곤, 감리의 직선과 음양이라는 곡선이 있는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태극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태극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태극기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하려면은 직선과 곡선이 필요한데, 우리 국기에는, 태극기에는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어. 그리고 특히나 직선은 강직한 한국인의 모습, 곡선은 부드러운 한국인의 모습.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밸런스 맞추면 여러분들 가장 멋있는 한국인이 나와요. 근데 그런 컨셉으로 여기 나오나? 한국의 그 용산에 가면, 서울에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National Museum of Korea.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하철 2000역에서 박물관 현장까지 가는 255m짜리 터널을 내가 디자인했거든요. 오, 대단하죠? 그 소리가 애매하다. 그래서 잠깐 보세요. 여기 혹시 동영상이 있나? 년도에 전 세계 그 IDEA 공간 디자인에서 5위 한 작품입니다. 박수.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디자인 없이는 이제 불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1학년 4반 하재민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디자인하신 거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할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봐야 이런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보통 사람들 할 수 있고요. 누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들한테 다른 게 있다면 호기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나갈 때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완전히 희망하고 출발을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한테는 디자인하거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수백 개가 나타납니다. 이 머리 눈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원해야 돼요. 내 경우에는 디자인을 나는 원했고 우리 학생 경우에는 앞으로 뭘 원하고 있어요? 무슨 어떤 전문적으로 무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의사 쪽으로, 의료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 쪽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수많은 의사 중에서 더 특별한 의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하나의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 누가 더 애타게 원하는가, desire, 욕망이 있는가, 거기서 충분히 우리는 다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옆에 있는 학생한테 마이크를 드려볼까요? 아까 전에 국립중앙박물관 그쪽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똑똑하네요. 그 말을 내가 안 했어. 요즘에는 디자인을 직접 손으로 그리기보다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그리기도 하는데 디자인을 잘하려면 컴을 통해서 컴을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미술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해도 우리 인간이 컴퓨터한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 것이 상상이에요. 상상. 그래서 아무리 그 컴퓨터가 편리하긴 하지만 컴퓨터에 가지고 그리기 이전에 나는 무엇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일단은 최우선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답이 됐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6반 조민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하려는 숙제를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니 너무 하려는 걸 다 하면은 네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령껏 살살 해가지고 창밖을 내다보고 많이 구경하고 남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많은 아이디어가 사실은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인 이런 즐거운 장소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도 자기를 열어야 돼.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듣고 그 사이에서 자기한테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아마 운명적인 계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서 이렇게 책 읽고 공부만 하지 마세요. 나가서 놀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남학생한테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수많은 제품을 디자인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애착이 가는 디자인은 어떤 것인가요? 애착이 가는 디자인은 뭐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요번에 2014년도에 뭔가를 새로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주로 해줬었는데 이제는 우리 회사의 디자인을 우리가 하는 걸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표현해 줄지 모르겠다. 브랜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노라는 브랜드가 이제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만 하고 다른 브랜드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가져왔어요. 이건 아주 오늘 이 중에 한 명을 주고 가긴 해야 되겠다. 근데 하는 거 봐서. 근데 우선 우리 이거를 하게 됐고 내가 우리 이 브랜드에 아주 잘 맞는 여러분들 또래보단 5살 정도 많은 언니를 하나 우리 회사에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노 브랜드의 홍보대사인데 참 예쁘고 노래 좋아요. 한번 보실래요? 이 제품이랑. No wave. I'm different. 마지막에 나는 목소리는 내 아들. In a way, I'm different. 이렇게 음악하고 화면하고 안 맞는데요. 근데 anyway 이거는 우리 디자이너들이 만든 영상물인데 한번 보세요. 마크를 보면 이게 IF라는 게 세계적인 디자인 상인데 2014년도 저 디자인 최고상 받았고요. 또 박수 안 치나? 이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나 몇 명이죠 다 해서? 그 중에 누굴 자, 그거는 우리 조금 고민해보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디자인 활동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나요? 그것도 참 어려운 질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항상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좀 전기 자동차 스케치를 하다가 이게 왔는데 이런 차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릴까 안 팔릴까 항상 고민이고 항상 미지수라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런지 힘들었던 게 생각이 안 나. 왜냐면 항상 힘들었거든. 만약에 아주 편안한 생활이다 할 수는 없어요. 디자이너의 생활이 항상 답이 없는 미래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러나 너무 기쁜 것은 그 중에서 너무 성공적으로 열심히 만들어내면 그걸 보고 사용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내가 디자인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개수로 하면은 872만 개 정도 판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스케치 한 장 한 게 이 세상에 있는 800만 명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이 나를 알 거예요. 나를 알든지 우리 브랜드를 알든지 그리고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 왜냐하면은 그거 가지고 고민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시간이 없어. 우리는 도전하다 안 되면 버리고 또 새 거 하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르단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신화적인 사람이 있죠. 그분이 한 말이, 그 사람이 한 말이 참 좋아. 자기가 수없이 많은 골을 성공시켰을 때는
그거보다 3, 4배의 꼴을 실패했다는 거죠.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라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바로 잊어버린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네. 자, 우리 마장중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 몇 분의 친구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 방청석의 학생들 반응을 보니까 아주 폭발적이었는데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네, 말씀하세요. 네, 서서 하실까요? 학생 맞아요? 패션 디자이너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산업 디자이너하고는 다른 건가요? 다르죠. 일단 다르고, 산업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 공정 방식이 옷 만드는 거랑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모든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 또는 뭐 이러한 기술과 접목된 물건들 뭐 이런 것 전체를 다 산업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패션 디자인하고는 다른데 서프라이즈는 뭐냐 하면 저는 패션 디자인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디자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장르가 벽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전하면 패션 하던 사람도 우리 쪽 디자인 할 수 있고 우리 쪽 디자인 하던 사람도 패션 디자인 할 수 있다. 미래는 이제 디자인하는 이 전공 분야가 비즈니스 전반에 이렇게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누가 디자이너가 된다면 멀티플레이어가 될 것이고 능력과 노력이 있다면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디자인 분야다. 그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는 분이 자신의 꿈에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학생분? 전 1학년 1반 김민지입니다. 혹시 디자이너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이신가요? 오늘요. 오늘같이 행복한 날이 없네요, 진짜. 왜냐하면은 나의 생각을 이렇게 어린 분들한테 저금을 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기쁜 날입니다. 내가 컨설팅 할 때 내 앞에 있는 분들 중에는 대기업 회장도 있고 어떤 뭐 전문가들도 있고 대학생들이 있고 하지만 난 이렇게 가장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일 기쁘고 늘 기뻐요. 그리고 어떨 때 특별히 기쁘냐 하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되게 기뻐요. 머릿속에서 딱 아이디어 떠오르면 저는 바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순간 이때 기뻐요. 근데 그런 게 상품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재미난 일이기도 하지만 끈기가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것까지 다 한 과정을 한번 지나면서 새로 자기가 아이디어 낸 상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정말 말도 못하게 기쁘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까 손든 분들 그런 기쁜 세상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이디어가 도저히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떡하나요, 선생님? 놀아요. 진짜로 놀아요. 아이디어가 안 오는데 머리 뜯을 일 없잖아. 놀아요. 난 노래해요, 노래. 노래도 하고 놀아요. 그리고 노래 한 곡? 우리 학생들이 아는 노래는 몰라. 아니야. 나 옛날에 저 그룹 사운드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디자이너시니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디어 안 떠오를 때는 사실은 일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A라는 프로젝트 할 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그러면 딴 거 해요. 딴 거. 그냥 접어놓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놀아요. 그리고 뭐 이 생각에서 지워버린다. 그걸 계속해서 막 이렇게 고치거나 지우개로 하거나 이러진 않고 아이디어라는 것은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그러면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 그리고 생생한 답변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최하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2014 나에게 드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유스트림 TV를 통해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김영세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늘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하는 어떤 다짐이나 어떤 당부의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70억 이 인구의 누구나 아마도 하나님한테 한 가지씩의 재주는 얻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합니다. 나도 있으니까요. 나도 재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재주를 썩히지 말고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업이고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엔트레프레너십이라고 말하죠.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벌이가 아니더라고요. 그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밑바닥에는 아까도 나왔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한글하고 사랑이라는 한글하고 되게 비슷하죠. 네모를 동그라미로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진 네모를 둥글둥글하게 만들면 이 모진 사람이 부드러운 사랑으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가 전공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태어나긴 했어요. 근데 과연 무엇인지를 몰라서 답답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쿨하죠. 왜냐하면 only 13 years old. 여러분들의 재산은 막강합니다. 13살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기의 재주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첫째로 믿고 둘째로 그거를 찾아보세요. 그거를 자꾸만 반복 생각해서 열심히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미래 경제는 요즘에 전문 용어로 나오죠. 공유 경제라고 합니다. 공유 경제는 쉐어리즘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쉐어리즘 이코노미. 옛날에 산업 시대에는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경쟁 시대였지만 우리 오늘부터 앞으로 미래는 나누는 경제 시대가 돼요. 우리나라도 더 잘 되려면 창조적으로 쉐어리즘을 알고 나의 재주를 가지고 남을 돕는 기본의 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미래의 역할을 하나씩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희망적이고 더군다나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을 굉장히 축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틀림없이 남다른 최고의 소질, 재주가 하나 있다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개발해서 남들한테 도움이 되게 그렇게 살면 돈은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어서 문제예요. 나는 아직까지 우리가 미국에 이너 디자인을 창업하고 오늘날까지 한 번도 돈 벌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남들한테 주고 싶은 거를 그리고 하다 보니 회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저를 따라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더 얻고 또 꿈을 향해서 한 발 더 다가섰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자이너 김영세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2014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나에게 드림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김영세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 그리고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에듀넷과 유튜브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 후에 3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최하고 KBS 미디어와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이 주관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2014 나에게 드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세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학교 수업을 할 때도 이렇게 전문가가 직접 와서 얘기를 들려준다면 여러분들이 진로를 찾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는요, 아주 여러분들의 귀가 번쩍 트일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꼽는다면 단연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험 없이 내가 해보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 부담이 없이 여러분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수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국어시간. 발표와 토론, 모두 학생이 수업의 중심이 됩니다.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우리 아이들 정말 열정적이네요. 이곳은 바로 자유학기제 수업 현장입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잠재력을 키우는 예체능 프로그램. 소질과 적성을 찾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는 새로운 교육제도인데요. 과연 기존의 수업 방식과 무엇이 가장 다른 걸까요? 서로 돕는 가운데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 상호 간의 협동도 이루어지고 또 사고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수에 매이지 않고 수업 속에서 학생 간에 서로 돕기도 하고 또 선생님에게 많은 질문도 하면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는 그런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짜여진 시간표대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자유학기. 학생들은 오전에 기본 교과를 마친 후 스스로 선택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한 학기 동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과 점수의 부담에서 벗어나 평소 배워보고 싶던 것들을 폭넓게 경험하면서 학생들의 꿈도 더 깊고 넓게 자라고 있죠. 하지만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평가 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원별로 형성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점수로만 매기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서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서로 친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자기 평가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서술식으로 정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꿈을 찾지 못한 학생들은 선택 활동인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목공예 등 다양한 선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직업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경험하면서 벌써부터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일도 가능해졌죠. 우리의 아이들은 과연 자유학기제를 통해 어떤 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기자나 작가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문사에서 직접 기자 체험을 해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인터뷰하거나 기사를 써보는 일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앞으로 더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에 가서나 해봄직한 재미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보다 더 돈독한 우정을 쌓아갑니다. 늘 교실에서 무표정하게 공부만 하던 학생들이 푸른 하늘 아래에서 건강하고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맞춤형 진로 체험을 함으로써 엄마는 이제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도서를 찾을게. 진정 학생들이 내 속에 있는 꿈과 끼는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자신 스스로 알아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중학교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짧지만 한 학기라도 좀 창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꿈을 찾는 것을 확실히 우리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유학기는 학생들이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줍니다. 어른들의 꿈을 강요하거나 모두 똑같은 목표만 고집하거나 시험 점수에 연연하는 교육은 이제 없습니다. 작은 꿈의 시작을 만드는 학교,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교실. 자유학기제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원합니다. 꿈과 네, 자유학기제에 대한 영상 보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서울 성동교육지원청의 예소복 교육장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50여 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직접 자유학기제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신 것과 같이 김용세 그 디자인 대표 같은 분을 제2의 제3의 김용세 디자인을 같은 분들을 힘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중학교 이제 중에서 한 학기 과정을 시험의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가지고 수업도 예를 들면 토론식이라든지 또는 프로젝트 학습 같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하는 참여식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선택교육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그런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성동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 성동교육지원청에서는 체험하고 느끼고 내 꿈을 찾아가는 행복한 성동 강진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 구체적 방안을 지금 마련하였는데요. 첫째는 참여식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직무 형식을 지금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기 위한 연구 캠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다양한 교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자유학기제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해주는 컨설팅 지원과 연구학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 그 연구학교의 당해 학교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훌륭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또 참여식 교수 학습과 평가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연구학교들의 좋은 점을 서로 공유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학교 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학부모라든지 퇴직교원,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재능 기부를 받고 일터와 각종 여러 가지 체험학습장을 개발해서 학교와 연계를 시켜주고 지역사회의 일정 물적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와 학생에게 제공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 강진 학생들이 미래에 행복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교육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에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학생들이 토론과 실습에 직접 참여해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장중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장중학교 손원석 교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오늘 맹사 특강으로 해주신 강사님이 성함이 뭐라고요? 예, 김영세 선생님입니다. 저는 손영세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유학기제가 아까 전에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의 가장 큰 것은 지금 제일 밑에 보시면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 중1 탐색연구학교, 그 다음에 선진형 교과교실, 그 다음에 뮤지컬 운영학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뒤쪽 줄에는 다 차고 있죠? 그죠? 앞에만 이렇게 눈을 또렷하게 지금 떠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Our Education System 해서 모두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시험이 뭐냐?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 지금 선생님께서 여기 나무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제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여기 동물이 뭐겠어요? 원숭이밖에 안 되죠. 그럼 공정하게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이렇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한 그런 교육이 자유학기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산이에요. 이게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이게 사진이에요? 사진 맞습니다. 사진입니다. 이게 중국의 광동성에 있는 단샤산이라 해서 이거를 무지개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페인트 칠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산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건 페인트 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게 산입니다. 굉장히 조화롭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 그림을 보여주냐 그러면 너무 조화롭죠. 신기하고.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이렇다 생각하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 시험도 없고, 자, 그래서 꿈과 끼를 찾아주는 그런 수업을 한다. 여기서 토의 토론 실습도 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 나왔죠. 자, 이거는요, 얼마 전에 EBS 특집 다큐멘터리로 자유학기제를 아십니까? 여기 나온 내용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이 제목을 클릭해보면요, 1, 2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것도 한 달 정도 됐나? KBS 파노라마에 21세기 교육혁명 미래교실을 찾아서 1부 거꾸로 교실 마법, 2편은 가르침 시대의 종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KBS 들어가면 영상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하면 여기 보세요. 빨간 걸 해놨죠. 원래 이 영상을 보면요, 원래 교실에서 하던 지루한 강의수 수업을 동영상으로 선생님들이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옵니다. 보고 오고요, 학교에 오면 교실에서는 강의 대신에 다양한 활동 수업과 재미있는 깊이 있는 수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교실 붕괴, 학원 폭력, 컴퓨터 중독 문제까지 전 세계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 교육 문제의
근원적 치유와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획기적인 그런 거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터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6개월 동안 거의 한 1년 가까이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해보니까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교감선생님도 이거를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럼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환경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요, 자, 2층에 보면 커리어존이 있죠. 예, 여러분들 이 커리어존에는 각종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한 번씩 읽어보면 자기 꿈과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커리어존이고요. 그 다음에 사청도 아트존입니다. 그죠? 예, 아트존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환경도 구성해 놨고요. 우리 학교는 여러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교과위실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자유학기제와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이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실습 뭐 토론 이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과위실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과위실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가 1학년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 연구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들을 교감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학교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올해 2014년도 자유학기제의 목표는요, 3가지입니다. 꿈 시트거든요. 우리 학교가 꿈을 보면은 꿈 심기, 그 다음에 실행 목표 1을 보면 꿈 가꾸기, 그 다음에 꿈 수확하기,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요,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째가 실행 목표 1입니다. 꿈 심기. 여기 보면 우리 학교가 여기 기본 교육 20시간, 자율 과정은 12시간 해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 보세요. 일반적인 수업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수학이 4시간이다. 그러면 수학을 1시간 줄인 겁니다. 국어가 4시간이다. 국어도 1시간 줄이는 거예요. 영어도 4시간이다. 영어도 1시간 줄여서 이쪽 밑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학기제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중1 진로 평가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로 평가, 진로 독서가 있는데요. 이런 비율이 수행평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각 과목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할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요, 도서실에는 진로 도서 및 영상 자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수업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수를 그동안 작년부터 해왔고요. 부모님들도 자녀 진로 탐색을 위해서 아카데미 연수를 작년도 했고 올해도 몇 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꿈 가꾸기입니다. 그래서 학년별 진로 특성활동, 1학년은 진로 탐색활동, 2학년은 독서교육, 3학년은 융합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학년마다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들을 쭉 달마다 표시하는 겁니다. 3월 달에는 씨앗의 달,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바람의 달, 마지막 11월 달, 12월 달에는 추수의 달, 결실의 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작가와의 대화도 있고, 그 다음에 토익토론 논술 학습도 여러분들이 진행할 거고요. 우리가 북새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서교육이죠.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봤고요. 요거는 독서 논술 토론 교육이고요. 요거는 지금 체험 활동입니다. 그 체험 활동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 번째죠. 실행 목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학학입니다. 그래서 각종 그 자체 활동이라든지 행복 캠프.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작년에 했던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지금 2학년들이 되겠죠.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직업 체험입니다. 여러분 2학기 때 이거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1학기 때 하지 않고요. 작년에 1학기 때 했는데 올해는 1학기 때 하지 않고 2학기 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학기도 직업 체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에 올해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진로 탐색을 못했죠. 작년에 임실치저, 포항제철, 기아자동차, 올해는 현대조선을 가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해도 돼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 1회 작은 음악회, 그 다음에 팝송대회, 행복뮤지컬입니다. 다 동아리입니다. 지금. 이거는 3층에 있는 강당에서 실시합니다. 자, 교육감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행복박람회도 일산은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교감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들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쭉 한 내용입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잘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이스에다가 다 이렇게 기록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생활행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그죠?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 때문에 빨리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학기제에 대해 소개해 주신 서울성동교육지원청의 예성호 교육장님 그리고 마장중학교 손원석 교감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최하고 KBS 미디어와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이 주관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2014 나에게 드림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에서는 더 알찬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자유학기제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나에게 드림 오늘 서울 성동구 마장중학교에서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Audio Jungle.